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용두산 공원. 관광객들로 늘 북적입니다. 부산을 찾는 외지인이라면 꼭 한번 둘러보는 곳이죠. 용두산 공원 곳곳에는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일본 신사가 발견된 곳입니다. 이 점에 용산 신사 사진 자료를 보면은 계단이 조금 높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계단이 이제 되게 됐는데, 이와 같이 계단을 높이 쌓고 양쪽 가장자리에는 편백같이 야트막한 나무들을 이렇게 심어두었죠. 일본은 조선을 통치하면서 신사를 중요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용두산 신사를 찾는 일본인들은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지배 야욕을 품었죠. 신사의 구조를 살펴보면 입구에는 도리이라 하여 새가 쉬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새는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해주는 매개체로 여겼죠. 도리 옆에는 고마 인우 한 쌍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신사를 지키는 수호신이죠. 계단을 오르면 참배를 올리는 배전과 신을 모시는 본전이 있습니다. 본전에는 조선인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용두산 신사의 규모가 굉장하군요. 일본은 조선 사람들에게 신사 참배를 노골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아까 그 조선진 어디 갔다 오노? 어디 갔다 오노? 일로 와라. 또 참배하라. 좀 전에 했는데 뭐 또 참배고.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참배하라. 몇 번을 못하겠다 이제. 못하겠다 너. 참배하라. 참배하라. 빨리 참배하라. 받아. 네, 조선인들에게 용두산 신사는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이 부산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용두산에다가 자기들의 신사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부산 사람의 정신을 매선 일치화시킨다, 일본화시킨다고 생각한 것이죠. 신사도 제일 꼭대기에다가, 용천의 제일 높은 꼭대기에다가 여기다가 신사를 짓고 부산을 신사를 내려다보려고 만들어놨단 말이죠. 광복이 되자 일본 신사는 하루아침에 애물단지가 됩니다. 용두산 신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광복 8일 만에 전국의 신사 대부분이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용두산 신사는 3개월이 지나도 멀쩡했죠. 나는 얼마나 기다렸던가.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아니 용두산에 외놈들의 신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니. 당시 열혈 청년이던 민영성 목사에겐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한 병을 해가지고 밤에 그래 이리 와서 그래 저거 뒤로 낮에 답사하고 그래 그대로 그러면 이 본관까지 연결되도록 그래 놓고는 도망을 가려 뒤 돌아보니까 이 본관 여기까지 다 탔.
1945년 11월 17일 신사는 불길에 휩싸이고 용두산의 치욕스러운 세월도 끝나는 듯 했죠. 신사가 없어지고 용두산 공원을 쭉 지켜온 건 이순신 동상입니다. 동상이 들어선 건 1955년 이승만 정권 때였습니다. 오랜 세월 공원이 변하는 동안에도 이순신 동상은 60년 가까이 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960년대 용두산 공원의 사진입니다. 이순신 동상이 가장 눈에 띄는군요. 넓은 공원에 동상부터 세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상 건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거 역사적인 어떤 전통을 빌려와서 그 당시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논리가 뭐 세계적으로 기본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제 자기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그런 어떤 동상 건립을 통해서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죠. 동상이 이승만 정권을 대변하는 만큼 인물 선정에 고심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 안중근 의사입니다. 나의 시신은 독립이 되기 전까지 조국 땅에 묻지 마라. 이승만 대통령과 동시대의 인물로 아직은 시기상조라 판단했죠. 다음 후보는 김구 선생입니다. 이분 역시 존경받는 독립운동가죠. 내 소원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과는 정치적 라이벌, 동상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이때 모두의 입맛을 만족시킨 위인이 등장합니다. 민족 영웅 이순신 장군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이승만 정권을 홍보하기 위한 반일과 반공의 상징으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식이 끝난 다음 역시 부산시 용두산에서는 이 충무공의 동상과 우남공원의 명명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한 부통령각하와 이 민의의장의 손으로 제막돼서 이제 그 양상을 나타낸 이 충무공의 동상, 24척의 대서구에 18척의 높이, 지면으로부터 42척으로 우뚝 솟은 이 우리나라 최대의 동상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애국심을 후세에 길이길이 전승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의 개인 우상화 작업, 숭배 작업과도 연결시켜지는데 그런 것들 통해서 결국은 자기 어떤 정권의 어떤 정당성, 어떤 정권의 어떤 정통성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120m 높이로 용두산 중심부에 들어선 부산타워. 3,0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수십 킬로그램의 등짐을 지은 채 철근을 오르내렸죠. 최고의 기술과 많은 비용이 투자된 난공사였습니다. 부산타워 건립회의가 나온 건 1963년 부산이 직활시로 승격되면서부터입니다. 정작 세워진 건 10년 뒤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였습니다. 부산타워에는
그 당시 박정희 정권의 이념을 담았죠. 박정희 정권에는 통일과 영남의 단합에 주력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디자인 선정이었습니다. 그 흔적이 아직 부산 타워 내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그 날개 펼치듯이 그 팔모 지붕으로 형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불국사 결국 부산 타워의 모델로 통일 신라의 탑을 선정했죠. 이 한반도에서 그 최초의 통일 국가가 그 신라다 보니까 그러한 그 신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일성들,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는 이런 역사성들을 아마 이 부산 타워에도 그 탑 그 상륜부에다가 적용을 한 것이 아닌가. 부산 타워의 모델은 신라의 다보탑입니다. 많이 닮았군요. 우와, 죽이네. 가보자. 부산 타워가 개장하자 용두산 공원은 전성기를 맞습니다. 집에 가자. 요 벚꽃에서 저 타고 올라가는 길. 네, 사진 좀. 사진 좀. 사진 아이씨요. 저 올라가는데 얼마입니까? 200원이나 가네. 와, 딱 무엇이 그리 비싸노? 우리는 저 100원만 내고 저 중간쯤에 내리면 안 되는가?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 없는데. 아따 참말로 이거는 한번 타면은 꼭대기까지만 논스톱이라 얘. 우리는 저 한번 올라가 볼 기라고 저 산골에서 이까지 왔다 아닙니까? 200원이면 네가 좋아하는 짜장면이 4그릇이나 되는데. 그래도 저 탈기가 내 친구들한테 자랑 이빠이 했다. 빨리 가자. 극장 입장료가 200원이었는데 그때 우리 최초 입장료 선정을 하기로는 200원으로 했습니다. 3년간 70만에서 80만 연간 관광객이 찾아 들어갔고 화제가 된 것은 엘리베이터였습니다. 120m 40층으로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45초. 당시로서는 엄청난 속도였죠. 어머야, 전에서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네. 저기 보이는 게 대마도 아닌겨? 맞네, 대마도 맞네. 맞는겨? 그래 세상에. 엄마, 집들이 코딱지 많은 게 장난감 같다. 그죠? 아빠는 어디 있나? 나는 아무것도 못 보겠다. 그 귓구녕도 막히고 다리가 우달거려가지고. 볼 거 다 봤으면 빨리 가자. 박정희 정권 때의 최대 목표는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번영을 상징하는 도시 기념탑이나 개발 기념탑이 유독 많이 세워졌습니다. 용두산 부산 타워도 그런 역할에 한몫했습니다. 1970년대는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의 그 비약적 발전하는 도약기를 만드는 어떤 토대가 됐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 도약, 발전, 비약 이러한 것들이 부산 타워에도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경제 발전의 어떤 모델들, 그러한 힘의 위용들이 이 타워에도 담겨 있는 그러한 건축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용두산 공원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합니다.
용두산 입구에 서 있는 종각에도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종각이 이곳에 세워진 1996년 지방자치가 실현되던 문민정부 때였습니다. 부산종이니까 동백꽃을 썼죠. 본래 여기는 연꽃을 썼는데 여기에는 이 문양에는 동백꽃을 쓴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게 파도가 있었어요. 여기 또 갈매기가 날고 있죠. 네. 5, 6도입니다. 넘실거리는 파도, 부산 사람의 기상, 그리고 한없는 하늘 끝에 그 구름 문양, 그리고 넘실대는 파도 속에 있는 5, 6도. 부산 사람 정신과 기상을 이 안에 묶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부산만의 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라. 안 돼. 뭐란데? 한 번만 만져줘. 저리 가. 소리가 와, 일로. 이때부터 지방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죠. 당시에는 서울 중심을 탈피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이 높았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시민들의 모금운동이었죠. 1996년 당시 5월 한 달간 모금운동을 펼쳐졌습니다. 부산 시민 10만 명이 참여했고 모금액은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목표이던 9억 원을 훨씬 넘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시민의 종 건립지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용두산 공원으로 결정됐죠.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안으로는 시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그리고 밖으로는 웅비하는 부산의 모습을 훌륭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용두산 공원은 부산 시민들에게 한결 가까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시대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 용두산 공원. 하지만 그 모습이 어쨌건 부산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적 공간입니다.